전환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입 단계니까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모든 이제 법을 양산 체제를 해 나가겠죠. 오늘 조선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권 분립이 와해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 5개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뜯어서 보게 되면은 그냥 사법부를 묵사발로 만들어 버린 거죠. 대법원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선의 여러분들 사설도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민주당의 반헌법 폭주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고함 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일단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길을 멈추기가 아주 어렵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 체면치레 하듯이 사설의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민주당의 반헌법 폭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문을 이제 연 거죠. 조희대 특검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안 내렸으니 니는 특검을 당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 완전히 그냥 대법원을 그냥 박살 내버린 겁니다. 판사들은 나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일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다 주물럭거릴 테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법안 5개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뭘 뜻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 안 했냐. 너는 특검 당하고 그냥 나가라 이런 이야기죠.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개 그냥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가 출범한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게 됐다. 전부가 다 비겁했으니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게 최종심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또 여러분들 상고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대법원이 이제 아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나라 하나 이름 건사를 못 해가지고 후손들이 홍콩처럼 살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판사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다 선거 문제 눈을 감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맛배기는 맛배기. 아직 뭐 대선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뭐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도 보호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판사들이 다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두들겨 패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장악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겁난 일인지를 그렇게 목매 높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판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지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두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 14명 대법관을 30명을 늘리는 겁니다. 그냥 대법원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명을 늘리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안이 있고 장경태 의원안이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대법원은 권력 쟁취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판사들은 대법관을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냥 도구나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뒀다. 그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닌 겁니다. 그 사법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엿먹으라 이건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 안 해줬지. 그러니까 너희들 엿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법관들도 할 말 별로 없는 겁니다. 정부가 나라가 무너지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니까 본인들의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정관 예우 받고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적용해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이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죠.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하게 반대해봐야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했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머저리들아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라를 못 지킨 거죠.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판결 책임 추궁 법관 소명 다하는데 장애가 된다. 너희들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천대엽이도 크게 기여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 번 그동안 소개해 드렸다시피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헝가리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가 출범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체가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의회 권력이나 지방 권력을 장악을 하는 거죠. 행정 권력을.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법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판사 임명 과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법원의 독립성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가지고 사법기관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가지 요소를 대부분 다 헝가리나 러시아나 루마니아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치학자들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와해가 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형식적 민주주의는 선거가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착 깔아앉는 겁니다. 전부가 뭐 검찰, 경찰, 판사,
언론사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그 체제가 이제 오래 가는 겁니다. 대단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건을 이거를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저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실질적 민주주의가 와해가 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출범하는 그런 일종의 예고탄 예고편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지금이야 조선일보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민주당의 반헌법 폭주 이런 글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본격화되면 이런 사설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저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크게 영향을 받겠죠. 한국은 지금 이제 덜 일하고 많이 쉬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체를 참 많이 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뭐 반도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 분야라는 것이 거의 범용 제품이 됐지 않습니까? 범용 제품이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체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HBM AI 반도체의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부분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앞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시차를 두고 범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성훈 논설위원이 태평로는 조선일보의 대표 칼럼이죠.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희미해지는 한국 그런 글을 쓰셨네요.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핵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썼네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최고입니다. 그 이런 뭘 이야기합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안 쓰면 미국의 마이크론에 사면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깨우치는 게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4.5일제 이렇게 도입할 겁니다. 완전히 골로 갈 때까지 놀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대체 휴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덕을 봤더군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한 반도체 임원이 아마 이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지난 4월에 테네시주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인 밴드빌트 대학교에서 칩우어라는 그런 젖으로 유명한 미국의 터프처 대학의 클리스 밀러 교수 이제 한국에서도 자주 인터뷰를 응하신 분이죠. 이분이 나와 여러분들 연설한 내용이 아마 유튜브에 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결성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대목에서 대만, 일본,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의 주요 대상국이지만 한국은 거의 언급조차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한국이 특별한 걸 안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걸. 우리는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후발주자인 대만의 TSMC하고 시장 가치가 4배 이상 정도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밀러 교수와 세 나라 동맹 대상으로 꼽은 근거는 분명했다. 대만은 AI용 최첨단 반도체의 95%를 생산하는 국가고 TSMC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적인 지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1번은 엔비디아 2번은 TSMC 이렇게 투자하면 되죠. 개별 주식을 투자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신S와 섬코 같은 기업이 전 세계 고품질 웨이퍼의 56%를 담당하고 포토 레지스터 등 핵심 소재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여러분들 소재 산업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지존급이 네덜란드의 ASML 노광 장비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수출한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각각이 내놓을 수 있는 확고한 1등이 있는 겁니다. 대만은 AI 반도체 제조 역량, 일본은 소재 공급,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럼 뭘 갖고 있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60%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른 나라가 HBM 고대역풍 메모리는 잘 따라오지 못하지만 반도체 고위 임원 이야기가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한국의 메모리를 대체 가능한 양상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양산품.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이 범용 기술이 된 겁니다. 범용 기술.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시간의 문제. 여차하면 이런 마이크론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협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상 매일 보는 외신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다루는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기술 동맹을 일본 대만 중심 구축하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진다. 당연한 거죠.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뭐 국뽕에 취하는 것도 좋은데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최근에 한 국가가 보유한 기술력이 국제관계에서 지리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이것을 이른바 기정학 테크노폴리틱스라고 부른다. 보유 기술이 이제 피리오 뭐 리벨리온 이런 거는 뭐 소소한 거죠. 추론 전문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야 미국에서도 수없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AI한테 여러분들 한번 내가 물어보니까 내 생각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다 대체가 가능하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이 상당수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약간의 우위가 있다 그렇게 답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적인 그런 우위는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일론 머스크 한 일주일에 한 90시간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 45시간제 뭐 이렇게 52시간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런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죠. 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참 이제 나라 앞날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당 체제가 열리는 건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전에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뭐 거의 한 9세대 10세대 정도 네덜란드의 후손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 정부가 박해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장주들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해 가지고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59명이 1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미 국무부에 계시는 태미 블루스란 분이 올린 사진을 본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여러분들 제공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도착한 59명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사람이거든요. 이걸 참 저는 어제 인상 깊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 꼬마는 이제 미국에서 새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머니고 이게 여러분들 아마 엄마가 이 꼬마한테 한 대여섯 살 됐겠죠.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성조기를 높게 이렇게 이름 들고 휘둘러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를 어머니가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런 흑인이 80%입니다. 앞으로 정치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어머니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가 이름 떠난 겁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렇게 떠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고 캐나다를 거쳐 가지고 미국을 어렵게 이름 정착을 한 거죠. 항상 이런 시사적인 글을 이런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어제 다뤘습니다. 이 부모들이 어린 부모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버린 겁니다. 태어난 그걸 버리고 새 조국을 선택한 겁니다. 새 조국을. 부모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 애들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생이 달라지겠죠. 제가 여러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침 생각할 만한 그런 글을 늘 쓰는 이응준 소설가이자 시인이 이스라엘의 건국선언이라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마침 이때 이제 올렸는데 유대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건국한 그게 1948년인가 그럴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략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았고 돈과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멸시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독일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스페인이나 전부 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런 참혹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대 국가 이스라엘국을 세운 뒤에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민족만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던 이 혜택은 근대 국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도 국가가 있어야 되는 독립국가가. 독립국가를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 그다음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 응준 작가 이야기를 특별히 다루기로 한 것은 국가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인공물입니다. 인공물. 건축물하고 똑같은 거죠. 국가는 철저히 인공물이다. TV나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공업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뜻이다. 대한민국이 인공물인 겁니다. 근대 국가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덤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인공물을 유지 보수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당연하게 살다 보면 국가를 태고적부터 존속해온 생물적 공동체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가 그런 게 아니다. 국가가 인공물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국가를 뭡니까 그냥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냥 키를 쓰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이 나라에서. 국가는 인공물입니다. 국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쿠르드족이 이라크 시리아 터키의 이런 산재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3,300만 가량의 쿠르드족이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도 기어코 자신들의 근대 국민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원래 국가는 없었다는 거죠. 근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를 소중히 여기고 국가를 굉장히 잘 유지 보수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0세기에 생겨난 국가가 130개 국가고 20세기와 21세기에 소멸한 국가가 50개 가량이다. 국가가 그냥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한족 한 1,000만 정도 들어오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해하는 생기초다 이야기. 20세기 국가가 130개 생겼지만 없어진 국가가 50개 국가가 된다 이야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 차리라 이야기죠. 예? 국가에 대한 막말로 지식인인 척 멋을 부리는 이 팩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야기. 국가가 여러분들 국가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사회계약서를 저는 기초를 두게 되면 국가하고 국민이 여러분들 계약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묵시적 계약을 맺은 거죠. 국가는 반드시 국가 권력의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의 정통성이 없고 국민을 약탈이나 수탈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국가는 여러분들 버려야 될 대상인 거죠. 국가가 여러분 소멸한 게 50개나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를 버린 겁니다. 태어나서 자란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이런 조국으로 선택한 겁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건을 갖고 있겠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기하겠죠. 이분은 뭐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농토가 있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차이인 겁니다. 이 부모는 도저히 이 나라에서 안 되겠다 생각에 떠나버린 거고 이분은 이 땅을 10세대 이런 걸쳐가 이런 일궜는데 이걸 내가 버리고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국가는 계약체입니다. 계약체. 국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아끼고 보호해야 국가 권력이 정통성을 가져야 여러분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뭐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영준 작가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근대 국민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마침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흑인들이 80%인데 10수년간 다수당이 다 흑인 정당인데 여기서 어떻게 백인들이 살아남을 겁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떠나기로 결정한 거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분은 조국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나라니까 계속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꼬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겠죠.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난 나라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아주 예외적이고 이례적이고 특별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장주나 이런 분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국가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나라를. 그거는 첫 번째가 권력의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번 하고 얘들은 이제 국가를 뭐 앞으로 버리겠죠. 더 나은 조국이 있으니까. 자, 이제 한국 이야기 여러분 하면은 좀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좀 다른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란 회사 대개 이제 미국의 정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사와 같은 그런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을 가장